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관계사 기본 정리를 백지 노트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백지를 일단 하나 준비를 하고 관계사 해볼게요. 위에 구석탱이에다가 관계사를 하나 적고 딱 시작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관계사라고 하면 이 개념을 일단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관계사는 사실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고 관계사는 첫 번째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부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관계사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사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절의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 자,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갖고 올게요. 사실 우리가 절이라는 걸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절이란 등위절, 그 다음에 종속절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종속절 안에는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관계사를 하면서 다룰 이 절은 명사절과 형용사절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가져와서 정리해도 되고요. 밑에 정리를 해도 되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줄게요. 명사절과 그 다음에 형용사절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우리가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다룰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명사절 중에서도 몇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고 형용사절과 한번 구분을 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비교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명사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5개가 있었고 그중에 우리는 2가지만 좀 적어볼게요. 첫 번째, 대절이라고 하는 대접속사. 두 번째는 what 관계대명사. 그쵸? 그 다음에 형용사절에는 우리가 형용사절을 다른 말로 관계사절이라고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관계사절 안에 있는 관계대명사와 그 다음에 관계부사까지 한번 구분을 좀 해볼게요. 관계부사. 자, 그리고 사실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대접속사에서 파생된 동격까지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동격된. 자, 우리가 명사절, 형용사절이라고 하면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명사절은 문장의 주, 목, 보호 자리에 오죠. 형용사절은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꾸며줄 거야. 그리고 그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명사절과 형용사절에서 구분해서도 알 수 있는 건 옆에 있는 대접속사는 일단은 선행사가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what 관계대명사도 선행사가 없을 거야. 그리고 동격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겠고요. 관계부사도 우선 선행사가 있겠죠.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계대명사는요, 사실 명사를 대신하는 애예요. 다시,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애예요. 근데 우리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명사 중에서 하나를 대신하면 주목보 중에 하나가 빠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문장의 필수 성분인 주목보 중에 하나가 빠지니까 뒷문장이 어떻겠어요, 얘들아? 그냥 뒷 이렇게 써놓을게요. 뒷문장이 불완전하겠죠. 마찬가지 옆에 있는 what 관계대명사도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관계부사는요. 부사를 대신하는 거는 맞아. 그런데 부사는 문장에서 빠져도 문장의 어떤 그 성분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 그리고 대접속사는 뭔가를 대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할 거예요. 이거 정리되나요? 자, 그런데 동격대만 좀 따로 정리를 할게요. 사실 이 동격대는 나중에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교과서 단원에 하나로 그냥 문법으로 볼 만큼 좀 중요 문법이고요. 자, 이때 동은 같을 동이에요. 근데 뭐가 같다? 격이 같다. 자, 앞에가 보통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동격대는 명사절이 오는 경우야. 알겠죠? 뒤에 이제 주어 동사 오겠죠? 얘도 이제 명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동격대는 특이하게 앞에 명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행사, 물론 우리가 선행사라 하지 않지만 선행사처럼 보이는 명사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명사절 대시기 때문에 뒷문장도 완전해요, 얘들아. 알겠죠? 자, 동격대에서 예시 한 문장만 적어줄게요. I was surprised.
I was surprised by the fact. 어떤 사실에 놀랐다.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that he 뭐라고 할까? He died yesterday.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문장 한번 보면은 나는 놀랐다. 근데 어떤 사실이죠? 근데 자, 우리 대절을 한 번만 묶어주면 앞에 선행사처럼 보이는 명사가 지금 있죠? 명사가 있고 선행사처럼 보이는 명사가 있고 뒷문장을 봤더니 문장이 이런 식으로 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that은 뭐라 볼 수 있다? 여기 있는 that은 동격이라고 볼 수 있다. 괜찮나요? 자, 똑같은 예문을 한 번만 더 적어둘게요. 비슷한 예문인데 I was surprised. 나는 놀랐다. By the fact. 이까지는 똑같이 적어주세요. I was surprised by the fact that I heard from 수진. 이렇게 해볼게요. 자, 비슷한 맥락으로 the fact라는 명사가 앞에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that을 한번 묶어보자고. 자, 얘도 똑같이 동격인가요? 아니야. 얘는 얘들아 뒷문장이 보니까 I heard 다음에 목적어가 얘는 빠졌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die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고요. 그 다음에 heard 같은 경우는 그 목적어가 꼭 와야 되는 타동사기 때문에 내가 수진으로부터 들은 사실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that은 동격이 아니라 뭐라 봐야 될까? 이때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봐줘야겠죠. 이해돼요? 자, 우리 지금 동격과 관계대명사를 지금 좀 같이 정리하고 있는 파트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동격과 관계대명사를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좀 볼 파트는 일단은 관계대명사 파트, 관계사 파트니까요. 이 세 개를 좀 먼저 볼게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리고 what 관계대명사까지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면요. 관계대명사. 사실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냐면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과 명사의 역할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dog. 나는 강아지가 있다. 근데 이 문장과 a dog is 뭐라고 할까? A dog is 이렇게 해볼게요. 뭐라고 할까? The lived in the forest라고 해볼게요. 과거에 그 강아지가 숲에서 살았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문장을 우리가 합치게 되면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주절로 가져가 볼게요. 이거를 메인절로 가져가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a dog이라는 이 개가 뒤에 있는 a dog 이것도 똑같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어떻게 된다? I have a dog. 나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a dog 파트를 이제 빼는 거야. 왜냐면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뭘로 대체해요? 바로 관계대명사인 대시나 또는 which로 대체를 한다. which lived in the forest.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that과 which가 a dog를 받은 거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명사 역할을 하죠. 그런데 자, 우리 that which가 지금 대신하는 파트는요. 문장에서 원래 주어였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주격 관대라고 하는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 이해돼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I have a dog이라는 그 문장과 이번에는 수진 gave a dog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수진이 그 강아지를 준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문장의 목적어죠. 자, 이 두 문장을 합치게 되면 I have a dog. 나는 강아지가 있다. 근데 어떤 강아지냐면 that 또는 which가 올 수 있겠고 수진 gave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리고 a dog는 빠져야겠죠? 자, 그러면 이때 that which의 역할을 봤더니 목적어 자리를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를 뭐라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와우, 이거 너무 중요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 그러면 괄호 한번 쳐주면 I have a dog, 수진 gave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뒤에는 목적어가 없겠죠. 자,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첫 번째 주격 관대 배웠고 두 번째 목적격 관계 대명사까지 했어요. 자, 세 번째로 갈게요. 똑같이 I have a dog와 똑같이 I have a dog이라는 문장과 그다음에 플러스 a dog hair, a dog's hair is gray 이렇게 해볼게요. 그 강아지의 털이 회색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문장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a dogs라는 이 부분이 지금 같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소유격으로 써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 강아지의 털이 회색인 이렇게 되잖아. 그럼 문장이 I have a dog. 나는 강아지가 있다. 근데 어떤 강아지냐면 whose hair is gray. 그 강아지의 털이 회색인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whose의 역할은 우리가 소유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소유격 관대는요. 앞에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whose를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나중에는 이 whose 자리에 of which도 가능하다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of which도 마찬가지도 소유격이다라는 거 정도만 좀 알아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끝나요, 얘들아. 다시 주격 관대, 소유격 관대, 목적격 관대 이렇게 총 몇 개죠? 관계대명사? 총 3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나요? 자, 우리가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관계부사로 가볼게요. 관계부사. 자,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하면 부사 파트를 대체하는 부분인데 자, 예문을 한 번만 좀 적어봅시다.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 날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 문장과 I ate barbecue. 근데 on the day 이렇게 해볼게요. on the day. 자, 이렇게 두 문장을 우리가 합칠 거야. 자, 지금 뭐가 같나요? 첫 번째, the day. 이 파트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the day가 같죠? 자, 그런데 우리가 the day와 the day만 합치게 되면은 이거는 관계 대명사예요. 명사를 합치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 관계 부사는 이런 식으로 부사 구 자체를 합쳐버릴 수 있어요. on the day 하면은 얘가 여기서 하는 역할은 그 날에 바베큐를 먹었다니까 동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치사 구 같은 것들을 부사 구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on the day를 다 생략해 줄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될 거냐면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the day. 그 날인데 어떤 날이냐면 자, day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니까요. when으로 적어줄 거예요. When I ate barbecue.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부사인 when으로 묶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 관계부사가 뭐 있는지 먼저 좀 적고 갈까요? 자, 관계부사인 딱 4개밖에 없어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when, 장소를 나타낼 때는 where, 이유는 why, 방법은 how 이렇게 4가지 관계부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the day가 시간이기 때문에 when을 쓴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여기서 조금 중요한 개념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on the day를 다 받았기 때문에 when을 썼어요. 근데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 명사만 받을 수는 없을까요? the day만 받을 수는 없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좀 한번 써볼게요. 이건 파란 색깔로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될 거냐면 I remember the day. 이까진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명사를 받을 거니까요. Which I ate barbecue on이 될 거야. 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명사만 가져왔으니까 전치사를 끝에다 남기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on은 전치사잖아요. on은 전치사인데 사실 전치사 뒤에 있는 이 자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뒤에 있는 이 위치를 썼고요. 관계대명사를 썼고요. on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위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목관대를 생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잠시만 생략하기 전에 I remember the day 일단 한번 써봐. 똑같이. 그 다음에 that도 가능하잖아. 이 자리에 that I ate barbecue on도 가능하죠. 그러면 목관대를 that으로 바꾼 거고 on이 왔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써볼게요. 이번에는 I remember the day 하고 생략을 해볼게요. 안 써볼게요. I remember the day I ate barbecue on이 되겠죠. 목관대니까 우리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오늘 얘들아 앞으로 빼볼게요. 오늘 관계대명사 앞으로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I remember the day on which I ate barbecue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오늘 이런 식으로 관계사 앞으로도 뺄 수가 있네. 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자, 우리가 오늘 앞으로 뺐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가 안 되냐면 on 다음에 생략한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on 다음에 생략하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on 다음에 that도 절대 안 돼요. 알겠죠? on 다음에 that도 안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hat은 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that을 썼잖아. 근데 이때는 뒤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that을 썼던 거고 전치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경우는 that을 못 써요.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런 on 위치를 우리가 when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배울 거냐면 관계대면,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사실 어떤 거랑 기능이 좀 같다고 볼 수도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기능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문법도 있어요. 괜찮나요? 자, 지금 우리 이 관계부사 파트가 조금 난이도가 있죠. 잠시 정지해서 지금 쌤이 몇 개의 예시를 적어줬냐면 I remember the day, 그 다음에 I ate barbecue on the day 이 한 문장에서 얘랑 똑같은 5개의 문장을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내가 지금 이 문장 2개만 적으면 니네가 이렇게 5개를 쓸 수 있어야 돼. 물론 이 문장이 아니어도 다른 예시에서도 이 정도로 쓸 수 있어야 된다. 복습 한번 해보면 관계 부사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명사만 받아서 위치하고 전치사를 남겨두는 경우. that으로 쓰고 on을 쓰고. 그 다음에 아예 생략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on을 앞으로 빼면 on 위치가 된다. 오케이? 근데 on that은 안 되고 on 다음에 생략도 안 된다. 그리고 when으로 쓸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좀 정리할 수 있다. 괜찮죠? 그리고 관계부사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the way와 how는 같이 못 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꼭 생략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줄게요, 얘들아. 물론 여러 개가 더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까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기본 파트니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